26년 첫 거래일 시작에 시장은 이미 답을 써놨어요. 그리고 첫날은 축포로 잘 마무리가 되었죠. 코스피, 코스닥 일단 둘 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연초 효과, 분위기 좋네 이렇게 보면은 정답지를 안 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꼴이죠. 지금 시장이 패턴을 만들고 있고 그 패턴들이 이미 다음 문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그리고 낙수 효과를 받은 소부장들, 물론 지금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같은 테마 안에서 다른 얼굴이에요. 온디바이스 AI, 새로운 로보틱스, 자율주행, 물류, 바이오, 한마디로 기존 정답지에서 살짝 변형을 준 키 맞추기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기출문제의 변형이고요. 이미 오른 애들은 숨 고르고 덜 오른 애들한테 야 너도 올라와 하고 손 내미는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종목을 뜯어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 이 그림 누가 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언제나 부서준 거는 외국인 스마트번이죠. 이날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기관의 출구가 외국인의 입구가 됐다입니다. 기관은 배당 챙기고 현물 1,500억 넘게 던졌고요. 그걸 누가 받았죠? 외국인이 받았죠. 7,100억 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방어라기보다는 새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현물은 7천억 샀는데 선물은 7천 계약을 팔았습니다. 모순같지만은 아니에요.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삼성전자, 한국 주식, 엑셀을 밟고 왼손으로는 선물 매도로 브레이크를 살짝 잡습니다. 주식은 좋은데 지수는 아직 올리지 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수가 확 오르면은 개인들이 흥분합니다. 와, 폭등장이다. 이러면서 따라붙죠. 그러면 외국인은 비싼 가격에 남은 물량을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최악의 쇼핑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수를 눌러 놓는 겁니다. 지수는 재미없고 횡보하고 개인과 기관이 지루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던지잖아요. 포기합니다. 그때 외국인이 조용히 다시 헐값에 줍줍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본격적인 풀 가동은 부담스러워요.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전쟁, AI 기업 파산 같은 블랙스완이 터지면은 제2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물 매도인 거죠. 지수가 오르면은 주식으로 벌고 선물에서 조금 잃고 지수가 빠지면은 주식 손실을 선물 수익으로 메웁니다. 즉 나는 한국 기업은 믿는데 시장 전체는 아직 불안하다. 안전벨트를 꽉 뺀 운전이죠. 세 번째는 공짜 점심인데 지금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쌉니다. 콘텐고 현상이죠. 비싼 선물은 팔고 싼 주식은 사고 만기 때 가격이 붙으면은 차이만큼 무위험 수익입니다. 큰손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원래 꾸준한 게 담백한 게 제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장세는 지수는 지루한데 종목은 미친다. 반도체 안에서도 AI 안에서도 바이오, 로보틱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원익홀딩스에서 현대 무벡스 등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유, 반도체 대형주에서 AI 온디바이스 반도체주로 시선이 옮겨가는 이유, 전혀 갑작스럽지가 않아요. 이미 다 선생님께서 답안지를 정해놓은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1월 개장일의 진짜 주인공, 새해가 밝자마자 누구였을까요? 새해가 밝자마자 시장의 유동성이 쏟아졌죠. 반도체, 바이오, 로봇, AI 틈새주, 이 정답지 안에서 특히 바이오 안에서 1월 2일의 주인공은 스타는 많았지만 시장이 외면하던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던 그 종목,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새해 첫날 메이저들이 인정사정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하루 만에 매수 1위, 2위를 달성했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1위, 우연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같은 날 파마리서치, 리가켄 바이오도 좋았는데 근데 셀트리온이 달랐어요. 뭔가 합병 시너지, 실적 성장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1월 바이오 대장주의 교체 신호인 거예요. 이 구간의 셀트리온이 그냥 오르는 주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대량으로 동반된 완벽한 정배열의 초입이죠. 알테오젠이 쉴 때, ABL 바이오가 쉴 때,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쉴 때 셀트리온이 앞으로 나옵니다. 1월은 그 순서가 바뀌는 달이에요. 자, 수급을 보면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12월 내내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유통 물량이 말라버렸어요. 빈집이 된 거죠. 그 빈집의 새해 첫날 외국인과 연기금이 불을 붙였습니다. 외국인은 약 2천억 원가량 매수, 연기금은 600억 원 가까이 매수, 개인 물량을 한꺼번에 집어삼켰죠. 결과는 18만 원, 19만 원, 12월 내내 갇혀있던 박스를 장대 양봉 하나로 박살냈습니다. 단숨에 20만 원, 픽 라운드 피겨에 안착했고요. 거래량이 말해주죠. 469만 주, 거의 10배 폭증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8만 원, 19만 원대에 쌓여있던 모든 악성 매물을 메이저가 대부분 다 소화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바통을 이제 셀트리온에게로,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제 단타가 아니라 추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포인트가 주가가 12% 급등하는 와중에도 회사가 자사주 매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200억 원 가까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 말은 한 줄입니다. 야, 20만 원도 싸. 반대로 개인분들은 지루함에 지쳐서 3,300억 원 매도, 본전 심리의 피로감에 기다림의 한계가 왔죠. 그 물량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정리하면 12월은 바닥공사였고 1월은 메이저 입주입니다. 매물 없는 집에 큰 손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가볍게 뛰죠. 이제 20만 원은 강력한 지지선, 관성적으로는 다음 거래의 상승 출발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저항은 21만 원대, 여기서 단기 조정이 나와도 외국인 연기금 수급이 유지된다? 가볍게 돌파되는 거예요. 1월이라는 시기는 셀트리온에게는 폭발적인 수급, 잠긴
유통 물량, 숏 커버링 가능성까지 대장주의 품격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외국인이 하루에 500억 이상 매도를 갑자기 한다. 그땐 파티 종료 신호인 거죠. 그 전까지 이 열차는 이제 막 출발했어요. 반도체 섹터에서의 재편으로는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등 물론 삼성전자에도 수급이 몰렸지만 이러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특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한미 반도체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에 붙은 투기적 자금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낙수 효과인 건데 삼성전자 메모리에서 제주반도체, 저전력 반도체죠. 그리고 SFA 반도체,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자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가 정확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반도체. 특히나 중요한 게 새해 첫날 장 시작하자마자 정말 잔인하게 기존 주주들을 한번 패대기 치고 하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16% 이상 상승했죠. 정말 그런 매정함은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이 제주반도체가 연말 폐장 전부터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어요. 12월 30일에 이날 상승이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 레벨이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18,000원, 19,000원 박스권. 그런데 불과 3거래일 만에 22,600원 직행했죠. 전고점 매물 전부 다 파괴했고요. 하루 정도 눌림 주면서 N자형 돌파를 이뤄낸 완전한 파워 돌파죠. 거래량이 말해줍니다. 평소에 100만 주에서 3,600만 주. 상장 주식수가 한 바퀴 도는 회전율. 이 말은 묵은 주인은 나갔고 새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외국인이죠. 12월 26일에 61억으로 시동 걸었다가 29일에 잠깐 숨 고르고 30일 폐장일에 265억을 시장가로 질렀습니다. 강남 입성한 거예요. 기관은 조용히 뒤에서 받쳤고 특히 투신 연기금이 동참해줬죠. 이 노름이 테마 놀이가 아니라 추세에 대한 승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1월 2일 새해 첫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전 10시 제주반도체가 장 개장하자마자 바이넌스 15%, 2분 뒤에 하한가 근처 보유자분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때 약 한 2분간 거래대금이 300억 가까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된 공포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로 신용 물량 털기. 연말 급등하면서 빚내서 들어온 개인분들 주가를 더 올리려면은 스마트 머니들이 이 짐부터 떨굽니다. 그래도 이런 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장 초반에 물량을 엄청나게 투매한 겁니다. 담보 비율 깨지고 반대매매 터지고 스탑로스 자동매도 연쇄 폭발. 그 아래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외국인. 입 벌리고 전부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한가 근처에서 종가가 플러스 17%, 하루 변동폭이 무려 47%. 이건 변동성이 아니라 물량 강탈 작전의 교과서예요. 차트로 보면은 긴 아랫골이 달린 양봉, 기술적으로는 가장 강한 상승 신호죠.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를 돈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날 오전에 겁먹고 나간 건 전부 개인들이죠. 남은 건 외국인 플러스 강성 주주. 그래서 위로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인터넷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시대. AI 가전, 로봇, 자율주행,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저전력 메모리로 최근에 유행하는 모든 테마를 아우르고 있죠,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HBM, D램 같은 서버용에 집중, 돈 안 되는 소형 모바일 메모리는 비어 있었죠. 그 빈틈을 파고든 회사가 바로 제주반도체예요. LPDDR, 저전력 메모리 설계, 퀄컴, 미디어텍, 글로벌 페미스 인증, 국내 유일무이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이 사는 건 잡주가 아니라 AI 시대 필수 부품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냈고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이 주식을 어디까지 볼까요? 세력 매집 평단이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4만원 정도 가면은 이미 100% 수익이죠. 수백억 굴리는 입장에선 초대박입니다. 10백억 생각하는 개인들이랑 입장이 좀 달라요. 4만원 위로 가려면은 추가 재료가 필요합니다. 삼성의 지분 투자라든가 숏 스퀴즈라든가 온디바이스 AI 확장 뉴스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이 구간 전후부터는 수급 체크가 필수예요. 정리하자면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테마 키 맞추기의 정점이고요. 온디바이스 AI의 심장입니다. 다만 이만큼 독했던 이유도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쉽게 안 내려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이 소외됐던 바이오의 반격, 두 번째 축이 온디바이스 AI, 새로운 반도체 질서죠. 그리고 세 번째 축이 플랫폼의 부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귀환이죠. 그동안 너무 오래 막고 눌려 있었어요. 지금 메이저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보면은 흐름이 아주 교과서적이에요. 외국인이 깔아주고 기관이 밀어주고 개인은 지쳐서 던지고, 이게 바로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차트, 수급 흐름의 정석이죠. 12월 말 배당락 전후에 외국인이 1,300억 원을 투입해서 23만원 박스권을 깨고 네이버를 24만원 위에 안착시켰어요. 그리고 새해 첫날에 기관이 합류했습니다. 형이랑 같이 가는 거죠. 시장이 이제 보는 건 단순한데 다음 관문인 25만원 여기 안착하면은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 라운드 피겨를 지지로 바꾸는 순간 추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네이버냐? 그동안 너무 실망스러웠잖아요. 저가 매수기보다는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인 게 플랫폼, 기술주, 성장주, 미래 이익을 당겨오는 기업은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연준의 인하 기조에 따라 눌려있던 스프링이
시장이 되돌아가는 구간인데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에서 대표성의 낙폭 과대에 금리나 수혜, 현 시점에서 이 세 개를 다 갖춘 거는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죠. 이제 AI는 돈 먹는 하마보다는 돈 버는 효자로 돈이 쏠리는 겁니다. 그동안 네이버 AI는 특히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 등 돈만 쓰고 수익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게 AI 타겟 광고 효율 개선, 커머스 공세로 늘렸던 광고 매출의 반등, B2B 매출의 가시화, 사우디 등 중동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가 실적으로 찍히는 단계죠. AI 거품론이 꺼진 뒤에 숫자를 찍는 기업만 살아남는 국면에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그 대상으로 네이버를 낙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이버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죠. 24만, 25만을 넘기면은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쇼트 스퀴즈를 노리고 선취배 중입니다. 카카오도 같은 바구니 안에 있는데 1월 2일에 외국인이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2배 더 많이 매수했죠. 상대적으로는 더 싸 보여서 그런 건데 다만 차이는 네이버는 외국인 플러스 기관 플러스 연기금, 안정적인 우상향, 카카오는 아직 외국인 단독 플레이예요. 변동성은 크지만은 단기 탄력은 더 셀 수 있지만 네이버가 모범생이라면 카카오는 튀어오르는 일진이에요. 이 플랫폼 랠리가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지루함의 끝, 그리고 26년 주도주를 미리 고르는 먹거리를 찾는 구간입니다. 비리비리해 보일 때 돈은 이미 다음 사이클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해 첫 거래일에 시장은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익숙한 답안지에 살짝 다른 변화구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날의 본질은 불장이다가 아니라 메이저 자금이 포트폴리오를 한 5cm 정도는 조정했다는 것. 지수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거래대금과 이 수급의 결입니다. 이 외 주요 시장 흐름의 경우 로보틱스의 경우 원익홀딩스가 쉬어갈 때 시장의 선택은 현대 무벡스였죠.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연말부터 지금까지 테마의 한 축을 주도하고 있죠. 로봇 테마의 기준이 사람 닮은 로봇뿐만 아니라 물류 자동화로 실제 매출시키는 기업이라는 거를 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3차 파동을 향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죠. 다른 틈새 수급으로는 전력과 인프라도 있었죠. 현대나 LS 일렉트릭, 특히 LS 일렉트릭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좋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테마라기보다는 산업 구조상 필요한 섹터에 대한 재평가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아직 2차전지,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당장 날아오르진 않아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먼저 들어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저평가 논리가 겹치면서 바닥에서 천천히 키를 돌리는 구간인 거죠. 한마디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장이 아니라 연말에 풀었던 문제를 살짝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낸 날. 메이저 자금은 포트폴리오로 갈아엎지 않았고요. 유사한 성형수술, 약간의 붓터치만 다르게. 그래서 지금은 아무거나 따라 붙거나 개인이 원하는 내 아이디어에 따라 돈이 움직인다고 고집을 부리는 장이 아니라 기존 정답지에서 어디서 어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동승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시장은 늘 힌트를 먼저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집을 부리지 않느냐의 문제죠. 오늘도 시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